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6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오른쪽에다가 참고하시라고 띄워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죠.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번호까지 같이 넣으셔야 해요. 1번이니까 1이라고 붙이도록 할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기가 100에 80짜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크기를 맞춰서 시작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보시면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펙트는 300ppi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자가 켜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비교해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찾습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세요 쇼 룰러라고 클릭하시면 눈금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색깔도 지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색상을 따로 모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이 보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 말고 내가 따로 그룹으로 만들겠다라고 뉴 그룹 눌러주시면 이름을 넣으실 수 있어요. 이름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만 GTQ라고 임의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라고 엔터 쳤더니 이렇게 그룹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색상이 더 필요하죠? 오른쪽 하단에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눌러주면 CMYK 색깔을 넣으실 수 있고요. 색깔에 대해서 화살표로 연결이 된 건 그라디언트예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따로 추가할 건데 지금은 단색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K 값이 100이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건 0이에요.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를 보시고 값을 넣어주세요. 엔터 치게 되면 색상 추가된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뉴 스와치에서 색상값 C는 없어요. M으로 넘어가고요. 20, Y가 40이죠. 나머지 없는 건 0입니다. 반복해서 색상 추가를 시켜주세요. 필요한 단색들은 다 뽑았고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색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는데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물감통이 보여요.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서 CMYK가 다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정확하게 C50에 Y100이라고 넣어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슬라이더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리 색상을 뽑아 놓으시면 되겠고 하나짜리인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혹시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여러 개다 싶으시면 얘도 역시 스와치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우선 배경이 되는 이 친구들 먼저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동그라미 이용해서 쭉 드래그 그려줄게요. 채워주는 색상 뽑아 놓은 것 중에서 적용할 색상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해서 없을 경우에는 None이라고 체크하시면 색깔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색깔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 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연꽃에 대해서 위쪽이 뾰족하니까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콕 하고 찍어주면 뾰족해지는 거 확인되시죠? 살짝 옆에 있는 점들을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일부분만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합니다. 요만큼 두 개를 이라고 선택해서 그 점을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려줄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요거를 복사해서 돌려주시면 되겠죠? 잘 만든 타원 하나를 선택하시고 회전 돌릴게요.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할 겁니다. 로테이트 툴 누르시면 중심을 어디로 잡을 건지 그 개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돌리겠다라고 기본 잡히는데요. 아래쪽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돌릴 거야 라고 중심점을 바꾸게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로 라고 콩 찍어주시면 중심점이 아래쪽으로 바뀌었고요. 각도를 30도 정도로 돌려볼까요? 프리뷰 보시면 이 정도 돌아가는 거 거의 비슷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방금 했던 거 반복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개체를 좀 크게 그린 것 같네요. 살짝 돌리고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친구들 요거하고 쉬프트 조거하고 라고 두 개를 눌러서 색상 적용하겠습니다. 밝은 보라색 선택했습니다. 아래쪽에 녹색의 그라디언트 요것도 일립스 이용해서 제작을 해야 되겠군요. 일립스 클릭 드래그해서 타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라디언트 색상이니까 그라디언트 패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갈 텐데 결과물 보면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레디얼이라고 동글동글 퍼져나가게 타입을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안쪽이 하얗고 바깥쪽이 짙은 색깔 들어갔죠. 순서를 맨 뒤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여기에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Shift 컨트롤 열려라 네모 가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위치 맞추셔서 배치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요가하는 사람을 그릴 때에 자꾸 커다란 게 선택되면 번잡스러우니까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 클릭을 하시고 락을 걸어주죠. 셀렉션. 더 이상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오브젝트 제작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을게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릴 테다 라고 가이드라인 뽑아주시면 되겠죠. 위에서도 눈금자 쭉 당기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혀요. 펜툴 이용해서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치나 공유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머리카락도 마저 그리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항상 수정 가능하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그리신 다음에 수정을 해주세요. 눈과 입의 경우에는 펜툴로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연필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보입니다. 자유롭게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는 선의 색깔 검정색이에요 라고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죠. 끝부분이 이렇게 쌍둥 잘린 듯한 느낌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가셔서 옵션을 펼쳐주시면 캡을 씌울 수 있어요. 라운드 캡을 씌우면 보드랍게 처리가 됩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들었고요. 입부분을 그릴게요. 가이드라인은 그때그때 켰다가 껐다가 할 수 있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라고 메뉴 찾으셔서 보고 싶지 않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몸통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주세요. 옷을 그리실 때에는 펜도구 이용해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따로 덧입혀 주셔도 되는데 펜툴 이용해서 분리할 선을 직접 그려주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몸통과 분리할 선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패스파인더를 꺼낼까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ABCD 순서대로 메뉴가 배치되어 있어요. 패스파인더 불러내시면 이렇게 패스파인더가 꺼내시죠. 나눠주겠다라고 디바이드 나누시면 조각이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선택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그룹 셀렉션으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해서 색상 적용하도록 하죠. 팔 부분도 따로 펜툴 이용해서 그릴게요. 색상 살구색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팔이 한쪽 만들어지죠. 반대쪽은 색깔이 조금 더 짙어 보이니까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겠죠? 순서를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맨 뒤로 가게 되면 요 보라색 뒤로 가게 되니까 한 단계씩 뒤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에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거 샌드 백워드죠. 여러 단계 뒤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반복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세요. 다리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역시 펜툴 이용할 겁니다. 펜 도구 들 거고요. 반대쪽 다리도 마저 만들게요. 발바닥만 만들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펜 도구 들 겁니다. 색상은 조금 더 짙어 보이죠? 짙은 색의 살구색.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불만 없고요. 그대로 파일의 형식 AI라고 해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어 주셔야 되겠죠. 문제번호 2라고 붙이겠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하시고요. 100에 80짜리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CMYK 모드의 300ppi입니다. 크리에이트. 두 번째 문제는 그려야 될 개체가 더 많죠. 필요한 색상들 몽땅 다 뽑아 놓지 마시고요. 이 친구 그리고 저 친구 필요할 때마다 따로따로 뽑아 놓는 게 좋겠습니다. 눈금자를 켜 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눌러주시면 눈금자가 바로 들어올 거고요. 우선 이 운동기구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운동기구를 제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뽑아놓는 게 좋겠죠. 왼쪽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눈금자에서부터 쭉 당겨주시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선이 요만큼 가이드 잡아줬고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으로 따로 묶어 놓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 뜨면 이름은 굳이 주지 않을게요. OK 단추. 새로운 색깔 더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요. CMYK 값을 탭키 눌러가면서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추가합니다.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면 여기 커다란 동그라미 바퀴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원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하시고 바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안쪽으로 작은 동그라미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동그라미를 여러 번 그려서 클릭 드래그 색상 더 작은 동그라미 그려서 또 색상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몽땅 다 선택해서 가운데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운데로 오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요거를 1하고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어느 정도로 들어갈 거다 라고 프리뷰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하늘색으로 살짝 음영이 져 있는 부분은 이 친구를 새로 그리셔도 되고 복사해서 따로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새로 그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 적당히 만드시고 하늘색으로 채워줍니다. 이 친구는 짙은 회색 뒤쪽으로 숨었으면 좋겠어요.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가시면 이렇게 가장 뒤쪽에 있는 것보다 더 뒤로 빠지게 되고요.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가는 게 보면서 조절하기가 편할 텐데 단축키를 쓰시는 걸 권해요. 컨트롤 앞으로 가라, 컨트롤 뒤로 가라 라고 괄호 선택하셔서 순서를 맞춰주세요. 이 정도 느낌이죠. 나머지 몸통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색깔을 맞춰 주셔야 되겠네요. 밝은 색의 회색. 만든 친구는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색상 이번엔 조금 더 짙은 색깔로 음영이시도록 클릭 클릭 클릭. 순서를 잘 맞춰주세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아래쪽에 받침의 경우에는 사각형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짙은 색의 회색 양쪽 끝단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제작을 하실 때에 모퉁이가 얼마나 둥글 건지는 그리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세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세요 화살표 눌러가면서 모퉁이의 둥글기를 확인합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위쪽에 있는 운동기구들, 손잡이 부분들 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나사 부분은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해서 안장 부분은 펜2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색상은 옅은 색의 회색, 색깔 보시면서 구분하셔야 되겠죠? 손잡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퉁이에 둥글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펜툴로 그려주시기가 좀 힘들겠네요. 이 친구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가 있죠. 브러쉬의 두께값 보시면서 커져라,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수 있어요. 먼저 뒤쪽에 있는 짙은 색의 회색 손잡이 그리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이 친구는 하나를 더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만 옅은 색의 회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운동기구가 다 제작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주는 게 좋겠네요. 몽땅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시면 나중에 선택해서 옮기기가 편해져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놓은 거니까 이 친구는 안 보이도록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로 지워줄게요. 캐틀벨을 제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줘야 되겠네요. 다시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을 뽑아줍니다. 필요한 색상 다시 뽑을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magne둥이 색깔 선택하시고요. 추가합니다.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우선 커다란 캐틀벨 먼저 만들어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쉬프트 눌러가면서 드래그 하시면 정원이 그려지죠. 두 개의 원은 한꺼번에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두 개의 원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세요.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살짝 음영해진 부분 펜도구 이용해서 선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시작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부분 여기라고 해서 곡선 하나를 그려줬습니다.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눌러주시면 곡선은 끝났는데 채워지는 색깔이 있네요. 얘는 채우는 건 없습니다 라고 선에 대한 색깔만 짙은 색의 녹색 뽑아 놓은 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양쪽 끝단이 뾰족한 느낌이 드는 거 보이시죠? 스트로크 패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두께값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프로파일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스트로크 패널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쇼 옵션이라고 하시면 숨어있던 옵션들이 쭉 보이게 될 겁니다. 거기서 프로파일 중에서 첫 번째 친구 윕스 프로파일 뿅 찍으면 양쪽 끝단이 이렇게 뾰족한 거 보이시나요? 선을 조금 더 두껍게 하면 더 티가 날 거예요. 아래쪽은 쌍둥하고 잘라주고 싶습니다. 잘라주는 선 라인 툴 이용해서 그려줄 거고 동글라미 그리고 직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 파인더로 나눠줄게요. 디바이드.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것만 선택 지울게요. 딜리트.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놨던 짙은 색의 녹색은 지금 요 친구가 제일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순서를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면 제일 뒤쪽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손잡이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손잡이도 같은 굵기로 이렇게 펜툴 이용해서 면을 만들기는 힘드니까 가느다랗게 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반만 만들어서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뽑아서 가운데 기준으로 선을 하나 뽑아 놓을게요. 펜도구 이용해서 선을 가느다랗게 그리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 클릭, 곡선은 클릭 드래그.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핸들이 뽑혀 있죠. 중심점을 클릭해서 잘라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요. 이 친구를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도록 할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수 있고요. 어디 기준으로 할 거다? 여기 지나가는 가이드라인 여기 기준으로요. 알트 클릭. 그러면 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세로 방향으로 거울을 세워놨다라는 의미로 버티컬 선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할 거고요. 하나의 선으로 얘를 두껍게 두께값을 줍니다. 어느 정도로 두껍게 할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모퉁이가 너무 뾰족해 보이니까 여기는 둥글게 다듬어 주세요. 라운드 조인. 그러면 모퉁이가 살짝 둥그러졌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친구를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실제로는 안에 가느다란 철사만 있는 건데 요걸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다오 익스펜드. 그러면 이제 OK 했을 때 면으로 확장이 됐어요. 손잡이 부분 요만큼만 색깔이 까맣고 이 아래쪽은 녹색이죠. 칼을 들어서 잘라줄게요. 정확하게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쌍둥하고 지나가는 거 확 지나가도록 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 채우는 색상 맞춰주십시오. 캐틀벨을 완성하고 나면 한 친구가 더 필요하죠.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이 친구는 크기를 줄이도록 하죠. 색상 노란색으로, 색상 주황색으로.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건 안 보이도록 지워줄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브러쉬 오브젝트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하셔서 쭉 선을 그어 주셔도 되고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선을 그려 주셔도 됩니다. 두 친구 모두 다 선택을 해서 브러쉬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패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쭉 보이는데 이렇게 리본처럼 생긴 친구는 없죠.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 선택을 하셔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웁니다. 쭉 창을 늘려서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일일이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리본 모양을 찾겠습니다. 하늘색의 리본 여기 있군요. 배너 3번이었네요. 둘 다 직선으로 해도 그리고 브러쉬로 곡선으로 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확인되시죠? 선의 길이 살짝 조절해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별빛처럼 보이는 친구 요것도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곡선으로 만들 때 페인트 브러쉬 이용하실 것 드래그해서 쭉 그려줄 거고요. 방금 저희가 리본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리본 모양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짝 별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찬찬히 찾겠습니다. 4포인트 스타를 찾았습니다. 적용은 됐는데 굉장히 크게 보이죠? 문제지에 보시면 그 선의 두께값도 다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두께값을 0.5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글씨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라고 하는 글자 지문에 보시면 에이리얼의 볼드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일단 타입 2 눌러서 헬스 입력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글꼴 찾아줄게요. 에이리얼의 볼드.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출력 틴트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위아래로 다르게 적용이 됐죠. 일단 하나의 색상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위아래로 분리하려면 글자의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익스펜드 확장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외형을 따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글자들이 다른 도형들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셀렉션 투 더블 클릭해서 개체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독립적인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오브젝트들은 흐리멍텅해지면서 선택되지 않는 게 확인되시죠? 너네들이라고 몽땅 선택을 해줬고요. 중간에 분리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이레이즈 툴 선택하시고 그 브러쉬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크기를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색깔을 짙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일부분만 요만큼 선택할 거고요. 채워주는 색상. 이제 다시 독립된 공간에서 일반 공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키보드에서 ESC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들도 짙게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꼬불렁거리는 곡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은 거예요. 우선 곡선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 도구 들으시고요. 시작점 여기입니다. 클릭. 곡선의 꼭대기 부분 클릭 드래그. 곡선의 가장 깊은 골짜기 클릭 드래그. 끝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컨트롤 클릭. 이 곡선 위에다가 글씨를 쓸 거니까 타입 2 꾹 누르셔서 세 번째 줄 타입 온 어패스 이용할 거고요. 곡선을 클릭하시면 그 위에 글씨가 이렇게 얹어질 거예요. 라고 미리 보여집니다. 글꼴 지시사항대로 맞춰줄까요? 타임 뉴 로만의 볼드. 글자의 크기가 이번에는 지시가 되어 있죠. 크기는 12로 값을 똑같이 매겨줄게요. 곡선의 중간 부분에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얼라인 센터 맞춰줄 거고요. 글자의 색상 몽땅 다 선택을 할까요? 컨트롤 A.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크기나 위치 조절하십시오.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게 있다면 가이드라인도 지워주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파일의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세 번째 문제니까 문제번호 3이라고 넣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을 120으로 바꿔줍니다. 하이트 80으로 그대로 갈 거예요.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CMYK인 건지 300ppi인 건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이용해서 컨트롤 R 눈금자 꺼냈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그릴 거리가 더 많죠. 항상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이 친구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죠. 왼쪽에서부터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뽑혀 나올 거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필요한 색상 스와치에서 뽑겠습니다. 그룹을 따로 만들 거예요. 뉴 스와치 그룹. 이름은 딱히 주지 않을게요. 오케이. 색상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 말고 추가해서 쓸 거거든. 뉴 스와치라고 하면 대화창이 뜨죠. 색깔값 필요한 아이들 뽑겠습니다. 반복해서 넣어주세요. 물방울 하나 만들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물방울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색상 정합니다.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넌 체크하면 이렇게 타원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서 아래쪽이 뾰족해져야 되는데 각도를 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라고 뿅 찍으면 핸들이 보이시죠? 같이 이렇게 180도로 움직이는 거 보일까요? 양팔을 펼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따로 움직이고 싶으면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 핸들을 꺾어 주시면 이렇게 따로 움직여요. 각도가.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물방울이 반짝하고 빛이 나는 부분은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를 이용하시면 좋죠. 페인트 브러쉬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가 나오고요. 물방울 브러쉬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끼리는 합쳐져요. 이미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하시게 되면 합쳐집니다. 하얀색 반짝거리는 광 그리기 위해서 동그라미 두께가 너무 두껍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시고 흰색으로 반짝 빛나는 부분 요만큼이다 라고 뿅 찍어주시면 빛나는 부분도 반사광이 완성됐어요. 하나의 세트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Alt 드래그에서 복사 방향을 살짝 틀어주고 크기도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상을 짙은 색의 파랑으로 바꿨습니다. 반대쪽으로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까요? 요 작은 물방울은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리플렉트 툴 이용할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툴 반사시켜주는 기준점 여기 끝자락을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켜주겠다라고 Alt 클릭. 그러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크기가 좀 커 보입니다. 개체를 쭉 당겨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만들어 놓은 이 물방울에 대해서 패턴으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개체를 몽땅 다 선택하셨으면 오브젝트 메뉴 갑니다. 패턴으로 만들겠다. 패턴 메이크. 패턴에 이름을 주도록 할까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워터. 결과물 보시면 살짝 어긋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타일 타입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모양이 보입니다.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다만 여기는 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그 윗스와 하이트 높이와 너비를 현재 있는 값보다 조금 더 크게 값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살짝 멀어지는 거 보일까요? 위아래도 값을 15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더 크게 벌려주겠습니다.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시면 돼요. 가이드라인 지우고 초콜릿으로 넘어갈게요. 초콜릿에 필요한 색상 또 뽑도록 할까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초콜릿은 한 조각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배치하면 되겠죠?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4분의 1 조각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색상 정하겠습니다. 짙은 색의 초콜릿색,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면 눈으로 보면서 축소시킬 수 있죠. 마이너스 얼마를 줄일 건지는 여러분들이 프리뷰 보시면서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도 적용하셔야 되겠죠. 반복하세요.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면의 색깔이 서로 다 다르군요. 분리해줄 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이 끝자락 앵커 포인트라고 포인트가 딱딱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안 잡히시는 분들은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사방에 선을 쭉쭉 이어주세요. 그럼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선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을 하시고요. 개체를 사각형, 사각형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겠습니다. 디바이드. 그럼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된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혹은 그룹 셀렉션 이용하시면 돼요. 이 친구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깔을 짙은 색의 초콜릿으로 바꿔줍니다. 이 친구만이라고 해서 짙은 색으로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초콜릿을 하나 잘 만들었으니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에 붙여 넣을게요. 철거덕하고 붙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그때그때 뽑았다가 필요가 없으면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셔도 돼요. 물병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물병의 경우에는 반만 그려서 역시 이렇게 반사를 시켜주면 좋겠죠. 중심이 되는 가이드라인도 같이 뽑을게요. 필요한 색상 추가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반만 그릴게요. 펜 도구 들었고요. 직선으로 클릭해서 그리시고요. 개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처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반 물병이 만들어졌어요. 다이렉트 셀렉션에서 이 친구는 따로 하나 선택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줄 부분들은 수정을 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점 하나만이라고 따로 표현하겠습니다. 반을 완성하셨으면 개체를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반사시키도록 할게요. 중심점은 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거니까 Alt 누르시고 가이드라인을 콕 찍어주시면 프리뷰로 봤을 때 반대쪽에 반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추가할 거고요. 두 아이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로 합쳐주겠습니다. 유나이트 합체. 색상 맞춰줄게요.
물병에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패턴이 추가가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V 그냥 붙이시면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죠.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같은 위치에 또 하나가 생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된 거 보이시죠? 채워주는 걸 저희가 패턴으로 등록했던 물방울 이 친구로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위에 더 씌워집니다. 다만 크기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패턴의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여창이 뜰 거고요.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값을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오브젝트는 굳이 줄어들 필요가 없죠. 패턴만 줄어들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 크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라벨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분리할 선이 필요하겠죠? 펜도구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선으로 돌아올 거예요. 하나의 선을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 두 개의 선 같이 선택하시고요. 물방울 무늬의 도형 같이 쉬프트 눌러서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예요. 디바이드 나누시면 세 개로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룹의 일부분 선택할 때는 그룹 셀렉션 누구를요? 요 중간에 있는 아이를요? 라고 선택해서 색상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라벨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 하면 그 만들어진 모양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이용해서 모퉁이를 둥글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우는 건 없고요. 선의 색깔만 흰색으로 조정할게요. 글씨를 얹도록 하죠. 타입 툴 들어서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맞춰주셔야 되겠죠? 글자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에이리얼에 볼드, 크기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뚜껑들 얹어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죠. 색깔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그리고 그 사이를 메꿔주시면 되겠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이를 메꾸겠습니다.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앵커 포인트라고 뜨는 시점에서 쭉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맨 위쪽에 있는 아이는 색깔 바꿔주도록 할까요? 밝은 색에 파랑. 밑에 깔려 있어서 반만 보이죠?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밴드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네요.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색상 정합니다. 다시 색상 짙은 색깔로 바꿔서 마저 마무리 지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수정을 해주시고요. 순서 맨 뒤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가이드라인을 다 지우고 다시 프로틴 만들기 위한 가이드 새로 뽑을게요.
프로틴의 몸통 그릴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서 모퉁이의 둥글기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확인하면서 작업하세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인 경우에는 복사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렉탱글 이용해서 중간에 메꿔줄게요. 모든 아이들이 가운데가 딱 맞았으면 좋겠네요.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가운데에 맞춰주겠다라고 센터 맞춰주면 중심이 맞춰졌죠. 라벨지 짙은 색에 갈색, 여기에서 초콜릿이 그 위에 얹어져 있죠. 초콜릿 만들어 놨던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으면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몽땅 다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그룹. 이제 알트 드래그 하면 한꺼번에 같이 선택이 되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맨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라벨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들은 안 보이도록 가려줄게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겠습니다. 짙은 색의 갈색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같은 위치에 바로 위에다가 올릴게요. 컨트롤 F. 하나가 더 생긴 거 맞죠? 이 친구를 제일 위쪽으로 뚜껑처럼 덮어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오세요. Bring to front. 그러면 제일 위에 덮어졌어요. 요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 동시에 같이 선택할까요? Shift 눌러가면서 초콜릿들을 한꺼번에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혹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겠다 메이크라고 작업하셔도 괜찮아요. 위쪽에 흰색으로 띠지 덮겠습니다. 채워주는 거 흰색인데요. 투명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명도는 트랜스퍼런시 패널 가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가셔도 됩니다. 투명도를 50%라고 하면 뒤쪽에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어요. 프로틴이라고 하는 친구는 타임 뉴 로만, 글자의 크기 볼드에 14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초코라고 하는 건 크기가 달라요. 따로 써도 되고 한꺼번에 같이 쓰셔도 되고 일단 따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크기를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글자 옆에 초콜릿들이 3개 나란히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초콜릿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했고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제일 앞쪽으로 오죠. 크기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고 똑같은 아이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크기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그룹으로 묶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나머지 뚜껑 얹어보도록 할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뚜껑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퉁이 조절 가능했었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만 따로 뾰족하게 바꾸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친구만이라고 다시 쉬프트 눌러서 저 친구만이라고 따로 선택하시면 모양이 살짝 달라졌어요. 얘네들만 쭉 당겨서 모퉁이를 뾰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선을 채우도록 할게요. 라인 툴 이용해서 양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블렌드 가득 채워주도록 할게요.
개체를 하나 선택했고 Alt 드래그해서 양쪽 끝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두 개의 선을 블렌드로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선을 같이 Shift 눌러서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만들어줄 테다 메이크로 하시면 가득 채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사이가 좀 떨어져야 되니까 블렌드 툴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 여기에 있는 옵션 선택하셔도 되고요. 블렌드 도구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서도 옵션 창이 뜰 거예요. 스페이싱 사이를 컬러로 지금 채워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스텝이라고 해서 단계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10개 정도로 프리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좀 더 듬성듬성하니까 숫자 값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일 때까지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가이드라인은 모두 지워줄 거고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빠뜨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선들만 점선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쭉 그려줍니다. 선에 대한 색깔 검정색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점선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점선으로 만들어진 친구 결과물 보면 길게 선이 그어졌다가 짧게 쉬었다가 짧은 선들이 중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 다시 긴 선 오고 짧은 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을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에다가 그릴 건지 요만큼 반복되는 구간이 있죠. 긴 거를 6만큼 주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짧은 거는 이만큼 떨어뜨리겠다. 다시 짧은 선 이만큼 선을 그었다가 다시 짧게 공간 이만큼 확보할게요. 또 짧은 거니까 이만큼 갔다가 비어있는 공간 또 이만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겠다. 여러분들께서 값들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개체를 선택을 할게요. 선을 하나 선택했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점선으로 만들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12만큼 갔다가 12만큼 떨어지는 걸로 인식이 될 텐데 요거를 6만큼 가겠다. 그리고 떨어뜨리는 건 짧게 이만큼 떨어뜨릴 테다. 다시 짧은 선 이만큼 선을 그어줬다가 짧게 이만큼 떨어뜨릴 거예요. 또 짧게 선 그어줬다가 짧게 공간 확보. 요 값에 대해서는 정해진 값이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길이를 보시면서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물병에 있는 라벨지 여기에서도 점선이 있군요. 요 선은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얘도 점선입니다 라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체크를 해줄게요. 여기는 가다서다만 반복하시면 되겠죠. 길고 짧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시 3만큼 갔다가 3만큼 떨어뜨릴 테다. 나머지는 없도록 0000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길이 가고서고가 반복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빈 공간 갭에 대해서 더 짧게 주시면 되겠죠. 이만큼 떨어뜨리겠다라고 갭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조금 더 촘촘하게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곳 잘 찾아가시고요.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마음에 들어요. 저장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출유형 문제 6회 함께 풀어봤습니다.